안녕하세요. 리얼티 코리아 조윤기 이사 이병관 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4분기 마켓 리포트 리뷰를 하는 날인데요. 방금 인사할 때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두 수석팀장이 드디어 이사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 어느덧 입사한 지가 10년이나 넘었어요. 네, 시간 참 빠릅니다, 정말. 자, 그럼 2024년 4분기 마켓 리포트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의 빌딩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저희 마켓 리포트 팀은 2024년 빌딩 시장의 키워드를 양극화로 정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나 성수 연무장길, 한남동 카페거리 등 일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즉 코어에셋은 신고가를 갱신하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되었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매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2024년 빌딩 시장의 키워드를 양극화로 정했습니다. 광역적으로 봤을 때 코어 에셋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핵심 지역,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핵심 지역 또한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코어에셋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유독 올해는 이 양극화 현상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메인 상권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메인 상권에서 파생된 가지 상권이 먼저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상권의 수요가 쏠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적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유동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황금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코어에셋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슈 파트에서는 2024년 중소형 빌딩의 시장 분석, 그리고 2025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년 중소형 빌딩 시장은 금리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으며 조정을 겪었죠. 상반기에는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부동산은 대출금리의 영향이 거래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같은데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임대 수익보다 대출이자 비용이 커지는 역마진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 대비 자기 자본의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 자본을 10억 쥐고 저금리라면 50억 전후의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고금리라면 20억 전후의 건물밖에는 검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성향 차이긴 한데요. 고객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주세요. 10억을 들고 50억을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무조건 대출 이자를 방어할 수 있는 임대 수익이 나온다면 10억 들고 50억 건물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20억 건물이 30억 되는 것과 50억 건물이 60억 되는 것, 과연 어느 게 더 빠를까요? 하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줄이고 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성향에서의 차이, 메인 목적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 스탠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빠르십니다. 솔직히 저는 매수인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연말 연초에 이제 급매물이 많이 쌓였었다가 3, 4월 달에 이게 대거 소진이 되면서 거래량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사실 그때 분위기랑 거의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전에 마지막 할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상황인데 네. 매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와 자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은 당연히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소형 빌딩 시장의 동향입니다. 2024년 4분기 중소형 빌딩 거래량은 총 6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 18% 감소하였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4조 7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52.6%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해서는 6.9% 감소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감소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대출 금리에 대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다음은 거래 분석 보시죠. 역시 강남구의 거래량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유형별 비율에서는 투자형에 대한 비율이 전분기보다 높아졌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 수익형을 매입하시더라도 수익에 대한 마진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거래 비중 자체가 자본 추익에 중점을 둔 투자형에 쏠린 것 같습니다. 네, 매입 주체는 RTI 적용의 차이로 인해 역시나 법인 명의의 매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핫플레이스 거래 사례인데요. 이번 분기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강남구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거래 금액 분포도를 보시면 100억 전후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님, 이 부분은 저희도 피부로 체감했죠? 저도 이 금액대에 지금 가장 많은 손님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50억 전후의 손님이 가장 많고 거래도 그게 제일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몇 년 사이에 그만큼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자산가분들의 자산은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님, 투자 실패 사례에서 1번 사례는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10월에 52억 5천만 원도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면에 들어가서 이 좁은 골목쟁이에 소득자가 많나 싶습니다. 물론 총액에 대한 볼륨감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뭐 희소 가치도 높고 이 단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과연 자본 차익에 재미가 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재매각할 때 가격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임대도 평수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활용성도 너무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임대가 잘 채워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신 매도자분도 건물을 매입하실 때부터 매각하실 때까지 공실 상태의 건물로 계속 그냥 뒀었고 또 대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매입하신 분은 부디 좀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성공 사례 또한 있겠죠? 네, 성공 사례는 도산공원 라인에 위치한 건물로 22년도 4월에 173억에 매입을 하였다가 2년 만인 올해 7월에 225억에 재매각한 사례입니다. 이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3억에 매각이 되었는데 이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놀라운 결과죠. 제가 23년 4분기에 해당 사례와 근거리에 위치한 건물을 고객께 강력 추천드렸었습니다. 추천드리면서 저렴하게 매입하시는 건 아닌데 이 지역이 꾸준히 우상향할 거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고객께서는 매입을 결정해 주셨어요. 매입을 결정해 주시면서도 고점에 매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재차하셨고 금액 방어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 가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해당 매물의 대지 평당 단가는 평당 2억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데오도 그렇고 도산공원도 그렇고 시장이 뜨거웠죠.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아주 뜨겁게 올라가는 와중에 II 컴바인드에서 신고가를 또 갱신해줬죠. 실제로 실거래가가 상승하면 어느 정도 주변 시세가 견인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상향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파르게 한번 상승을 해버린 거죠. 이 사례는 물론 기업에서 부동산에 투자의 개념보다는 자사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즉 본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도산공원과 압구정 로데오는 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에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기에도 급매물은 나올 수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하죠.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급매물을 잡고 싶다 하시면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